지금부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기꾼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바로 부동산에 가기 전,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이 5가지를 목숨 걸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던 수진씨, 꼼꼼하게 집을 둘러보고 친절한 집주인과 기분 좋게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통장에 있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송금하면서 이곳에서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 그렸죠. 하지만 2년 뒤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수진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수진씨의 꿈과 전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약 전 이것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세 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법적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이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살고 있는 집의 경매를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금융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률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막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것이죠. 동시에 지체 없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부 등본,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거나 무언가 숨긴 정황이 있다면 중개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법원을 통해 내가 이 집에 살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 등본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걸 해두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나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돼서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벌어진 사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 자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사기꾼들의 수법을 알면 그들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깡통 전세 사기입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깡통인 집을 전세에 내놓는 겁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죠. 이런 집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무자본 갭 투자 사기입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수백 채의 집을 이런 식으로 사들인 뒤에 문제가 터지면 모든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 대표적인 유형 세 번째는 동시 진행 사기입니다. 집주인과 매수인이 짜고 전세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집의 매매 대금을 치르는 거죠. 당신은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대표적인 유형 네 번째는 선순위 보증금 은닉 사기입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의 액수를 속이는 겁니다. 선순위 보증금 얼마 없어요, 안전해요 라는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형은 권리관계 허위 고지 사기입니다.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지 등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무섭죠. 하지만 이 모든 사기 수법에는 한 가지 공통된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사기꾼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계약 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기꾼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계약을 할 때 그리고 계약 직후에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서를 쓴 당일 혹은 최소한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장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합쳐졌을 때 당신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막강한 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사실 세상에 100% 안전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른바 허그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당신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내 전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그러면 계약할 때 이것만 잘 챙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있는 집을 계약한 뒤에 하는 조치는 사후 약방문일 뿐입니다. 전세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순간은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전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부동산에 가기 전,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이 5가지를 목숨 걸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세요. 직접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보세요. 여기서 을구를 확인해서 근저당권, 즉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그 계약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갑부에서는 가압류와 압류, 가등기 등 위험신호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주택 시세를 파악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여러 부동산 앱을 통해 내가 들어가려는 집과 주변 집들의 실제 매매가와 전세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 없다면 그 집은 전형적인 깡통 전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하세요. 특히 다가구 주택이라면 필수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총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내 보증금, 그리고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위험신호입니다. 당장 도망가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걸 보여주기 꺼린다면 그 집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번째,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2023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은 세금 체납이 없다는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나중에 국가가 그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항상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다섯 번째, 집주인이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인지 의심하세요. 집주인이 유독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주인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정보는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시세, 선순위 보증금, 납세 증명서, 임대인 정보, 이 5가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노력이 당신의 수년간의 노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변이었습니다.